이 마을에는 이상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감기에 걸리는 사람이 거의 없고 치과를 찾는 이도 드뭅니다. 약국은 몇 해 전 문을 닫았고 병원은 지도에서조차 사라졌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잘 늙어가고 어떤 이들은 100살을 훌쩍 넘깁니다. 도시에선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비결이 뭐냐고요? 누군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저 하루에 한 번 소금물로 입을 헹구는 것뿐이야. 김준석 박사는 올해 99입니다. 이비인후과 전문의로 50년 이상을 병원에서 보낸 그는 인생의 대부분을 감기, 인후염, 비염, 충치 등 수많은 환자의 입과 코, 목을 진료하며 살아왔습니다. 서울의 유명 대학병원 교수로 재직했고 제자들도 많았으며 의학 논문도 꾸준히 썼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바쁘고 치열했던 시간 뒤 그는 어느 날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작 내 몸을 제대로 돌본 적이 있었던가? 그렇게 고민 끝에 병원을 떠나 더 조용한 곳에서 인생의 마지막 장을 써 내려가기로 결심했죠. 그가 선택한 곳은 바로 개입새 마을. 산골짜기 깊숙한 곳에 자리한 이 작은 마을은 공기도 맑고 물도 좋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건 바로 사람들의 건강 상태였습니다. 이 마을의 평균 연령은 무려 76세. 그런데도 고혈압, 당뇨, 폐렴 같은 만성 질환자가 거의 없고 감기나 잇몸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더 놀라운 건 치과 진료소조차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박사는 처음엔 단순히 공기 좋은 시골이라 그렇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단순히 설명하기엔 뭔가 더 깊은 이유가 있어 보였죠. 그래서 그는 조용히 관찰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산책을 나가고 시장에서 어르신들과 인사를 나누며 마을 회관에서 함께 된장국을 나누며 사람들의 생활 습관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한 노인의 부엌에서 무심코 놓인 유리병 하나를 발견합니다. 투명한 병 속에는 하얀 가루가 들어있었고 그 옆에는 작은 찻잔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거 혹시 소금인가요? 그렇지요. 매일 아침마다 저 잔에 미지근한 물을 따르고 이 소금을 조금 타서 헹궈요. 그 노인은 올해 90이 세인미자 할머니였습니다. 구부정한 허리와 느린 걸음걸이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는 또렷했고 치아도 대부분 온전해 보였습니다. 박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감기 자주 걸리세요? 아이고, 선생 양반. 내가 감기로 병원 간 게 언제였더라? 20살 때. 하하. 요새 사람들은 자꾸 좋은 약만 찾으려 하는데 우리 옛날엔 그런 거 없어도 잘 살았어요. 처음엔 박사도 의심했습니다. 소금물이 효과가 있다고는 해도 단순한 습관 하나로 이토록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는 의사로서의 본능을 따라 조금씩 자료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마을 어르신 중 정기적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사람의 수, 감기 증상 유무, 잇몸 출혈 경험, 치과 치료 여부 등을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죠. 바로 소금물 양치 습관입니다. 이 마을의 어르신 대부분이 하루 한두 번, 많게는 3번까지 소금물로 입을 헹굽니다. 대부분은 그 습관을 어머니로부터, 또 그 어머니는 할머니로부터 전해받았고 3대 이상 내려오는 생활 속 비결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김 박사는 의학적으로 다시 접근해보기 시작합니다. 소금물은 염분 농도가 우리 체액과 비슷해 자극이 적고 염증을 유발하는 세균을 씻어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산성화된 구강 환경을 중화시켜 충치균이 자라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더불어 따뜻한 물은 목을 부드럽게 해주고 면역세포의 활동을 촉진시킵니다. 하지만 단지 그것뿐이라면
왜 도시 사람들은 그걸 실천하지 않을까요? 그 질문은 박사의 마음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사실 도시에서도 소금물 가글은 좋은 습관으로 알려져 있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입냄새, 제거용 구강 청결제나 편리한 제품들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죠. 게다가 너무 단순한 건 효과 없을 것이다라는 선입견도 작용합니다. 그러나 이 마을에서의 삶은 달랐습니다. 단순하지만 꾸준한 실천이 건강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걸 박사는 점점 더 체감하게 됩니다. 그날 밤 박사는 자신의 작은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미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오히려 학생이 된 기분이었다. 내가 수십 년 동안 외래 진료실에서 놓쳐왔던 것들이 이 조용한 마을의 찻잔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박사는 일부러 시장이 서는 날을 택해 마을 사람들과 더 많은 대화를 시도했다. 김 할아버지, 올해 83세인 그는 시장에서 고구마를 파는 일을 여전히 하고 있었다. 박사가 감기나 비염에 대해 묻자 그는 웃으며 말했다. 나는 10년 넘게 약 한 번 안 먹었어. 시장에 나갔다 오면 집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소금물로 헹구어. 목이 칼칼할 때는 따뜻한 물에다 생강즙을 한 방울 넣지. 기가 막히게 개운해져. 그 말을 들은 박사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 생강은 염증 완화에 탁월한 식재료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기관지에 자극이 올 때 진정 효과가 있다. 병원에서도 가벼운 인후염 환자에게 따뜻한 생강차를 권하곤 했다. 하지만 이렇게 직접 입안에 적용하는 방식은 처음 들어본 사례였다. 며칠 후 박사는 또 다른 사례를 접하게 된다. 올해 78세인 순자 할머니는 수제 약과를 만들어 팔던 분이었다. 오랫동안 단맛을 즐기다 보니 충치가 자주 생겨 치아가 많이 상해 있었고 몇 년 전부터는 음식도 잘 씹지 못해 일을 그만뒀다고 했다. 그런데 그녀는 최근 다시 시장에 나와 웃으며 약과를 팔고 있었다. 박사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건강이 좀 좋아지신 건가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미자 언니가 가르쳐준 그거 있어요. 식사 후에 그냥 물로는 부족하다면서 소금물에 베이킹소다 아주 조금 넣으라 하더라고요. 그걸로 매번 헹궜더니 입안이 훨씬 덜 끈적하고 충치도 안 생겨. 치과도 요즘엔 안 가. 박사는 점점 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베이킹소다는 산성화된 환경을 중화시키는 효과가 있어 충치 예방에 도움을 준다. 이는 이론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실생활에서 이렇게 꾸준히 실천하여 효과를 본 사례는 드물었다. 그리고 박사는 깨닫는다. 이 마을 사람들은 단지 소금물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의 상태에 맞게 응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관찰과 대화들은 박사의 사고를 점차 바꾸어 놓았다. 단순히 치료 중심의 의학이 아닌 예방 중심의 생활 습관의 중요성을 깊이 실감하게 된 것이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병원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약을 처방했지만 이렇게 간단한 습관 하나가 수십 년 동안 건강을 지켜주는 것을 눈앞에서 보게 되니 의사로서의 자존심과 동시에 겸손함을 함께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박사의 마음을 움직인 인물이 있었다. 이름은 영식 할아버지, 올해 74세. 몇 해 전부터 만성 비염으로 고생하던 그는 매일 아침마다 코가 막혀 숨쉬기 어려웠고 밤에는 코골이로 아내와도 따로 자게 되었다. 그런데 박사가 직접 전한 소금물 가글법을 꾸준히 실천하면서 증상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한다. 처음엔 별 기대 안 했어요. 그냥 뭐라도 해보자 싶었지. 근데 이상하게 숨쉬기가 한결 편해졌고 아내도 코고는 소리가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쯤 되면 박사도 더 이상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다. 그는 점차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직접 자신도 실천해 보기로 결심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소금물로 입을 헹구고 점심 식사 후에는 베이킹소다를 아주 살짝 섞은 물로 가글을 하고 외출 후에는 따뜻한 물에 생강즙 한 방울을 더해 목을 씻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자 몸의 변화가 느껴졌다. 입안이 훨씬 상쾌하고 아침에도 목이 칼칼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제야 나도 이 마을의 진짜 일원이 된 것 같군. 그날 밤 박사는 일기장에 또 다른 문장을 남겼다. 나는 평생 의사로 살아왔지만 정작 가장 위대한 의학은 아주 단순하고 소박하고 꾸준한 습관 속에 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는다. 개입사의 마을에는 오랜 전통이 하나 있다. 매일 아침 부엌에서 소금을 푸는 작은 소리, 그리고 미지근한 물이 담긴 잔 하나. 사람들은 그것을 소금물 시간이라고 부른다. 특별한 시간은 아니지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여긴다. 이 전통의 시작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하지만 박사에게 그 이야기를 처음 들려준 사람은 바로 미자 할머니였다. 우리 엄마는 늘 그랬어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소금물로 목을 헹구지 않으면 하루가 제대로 시작되지 않는다고. 감기 걸린 적도 거의 없고 치과도 가본 적 없다고 늘 자랑하셨죠. 미자 할머니는 차분히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게 좋은 건지 나도 어릴 때부터 따라 했어요. 처음엔 그냥 엄마가 시켜서 했지요. 그런데 20살 넘고 보니 친구들은 감기 때문에 학교도 빠지고 치통 때문에 울기도 하는데 나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때부터였어요. 아, 이거 진짜 효과가 있구나 하고 느낀 게.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린 시절의 습관은 평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생각했다. 이건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니라 이 마을의 문화이고 유산이구나. 그럼 따님도 하시나요? 박사가 물었다. 그럼요. 우리 딸은 도시에 살면서도 이건 꼭 지켜요. 손주들도요. 학교 가기 전에 내가 영상통화로 물어봐요. 가글했냐고. 하하. 박사는 웃었다. 그렇게 이어지는 습관 하나가 가족을 또 세대를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감동으로 다가왔다. 그는 점점 이 소금물 습관에 담긴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단지 입과 목을 깨끗이 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몸을 돌보는 마음, 가족을 지키는 태도, 그리고 조용한 자기 관리가 담겨 있는 것이다. 의사로서 그는 본능적으로 이 효과의 과학적 근거를 다시 떠올려 본다. 구강 내에는 항상 일정량의 박테리아가 존재한다. 이 박테리아는 대부분 해롭지 않지만 환경이 산성화되거나 면역력이 떨어지면 문제를 일으킨다. 소금물은 이러한 환경을 억제하고 병원균이 머물기 어려운 상태를 만들어준다. 특히 입안의 산도 pH를 중화시켜 충치균의 번식을 막는 데 효과적이다. 하지만 너무 진한 소금물은 오히려 점막을 자극할 수 있지 않나요? 박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진다. 맞다. 모든 것은 적절함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는 미자 할머니에게 다시 묻는다. 혹시 얼마나 소금을 넣으세요? 나는 그냥 손끝으로 한 꼬집 정도요. 티스푼 반보다 적을 거예요. 물은 항상 따뜻해야 하고요. 너무 차갑거나 뜨거우면 목이 놀라요. 놀랍게도 이 농도는 의학적으로 권장되는 소금물의 희석 비율과 거의 비슷했다. 그는 노인의 경험이 현대 의학과 자연스럽게 일치한다는 사실에 감탄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오랜 세월 축적된 생활의 지혜였다. 며칠 후 박사는 또 다른 세대를 만난다. 미자 할머니의 손녀 수진 씨다. 그녀는 30대 중반의 직장인이며 평소에 면역력 약화로 인한 잦은 인후염으로 고생했었다고 했다. 하지만 할머니의 권유로 몇 년 전부터 소금물 가글을 습관화한 뒤로는
감기약을 거의 먹지 않게 되었다고 말한다. 예전에는 조금만 피곤해도 목이 아프고 바로 감기로 이어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루에 2번만 헹궈도 훨씬 좋아요. 목이 칼칼할 때 생강즙 한 방울 넣으면 더 효과적이고요. 그녀의 말은 박사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남겼다. 과거의 지혜가 지금도 유효하며 또 미래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확신. 박사는 집으로 돌아와 자신의 연구 노트에 적는다. 건강은 의학의 문제가 아니다. 결국 습관과 태도의 문제다. 그리고 그 중심엔 자기 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김준석 박사는 개입사의 마을에서 점점 더 많은 사례들을 접하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그의 마음을 깊이 울린 3사람이 있었다. 단순한 치료 사례가 아니라 삶 자체가 변화된 이야기들이었다. 첫 번째는 기용 어르신이었다. 올해로 81살인 그는 젊은 시절 전국을 누비던 소리꾼이었다. 구슬픈 판소리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던 그였지만 몇 해 전부터 목이 자주 쉬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기 시작했다. 병원에서는 만성 인후염 진단을 받았고 수차례 약물 치료와 스프레이를 사용했지만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결국 무대에 서는 일을 그만두고 사람 많은 모임도 피하게 되었다.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사람 만나는 것도 두려웠어요. 내가 나를 잃은 것 같은 기분이었지요. 박사는 그에게 소금물 가글을 권유했다. 특히 목소리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생강즙을 소금물에 한 방울만 섞어 아침 저녁으로 헹구는 것을 추천했다. 기용 어르신은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기에 꾸준히 실천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그는 박사의 진료실을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 손주 생일 때 내가 30년 만에 진짜 한 곡 뽑았어요. 애들이 다 놀라더라고요. 목소리가 돌아왔다는 느낌. 그건 말로 못해요. 그 순간 박사는 단지 한 사람의 인후염을 치료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기쁨을 되찾아준 것임을 깨달았다. 두 번째는 순자 할머니였다. 77세의 그녀는 젊은 시절부터 단 음식을 좋아했고 자주 충치에 시달렸다. 치과는 늘 두려운 곳이었고 치료를 미루다 보니 이 하나하나 빠지기 시작했다. 그 결과 음식도 잘 씹지 못했고 자연스럽게 사회활동도 줄어들었다. 박사는 그녀에게 소금물에 소량의 베이킹소다를 섞어 식후 30분 이내에 가글할 것을 권했다. 처음엔 이 나이에 뭘 또 새로 하겠냐고 했지만 막상 실천해보니 입안의 느낌이 달랐다. 단 거 먹고도 입이 덜 끈적해요. 침도 잘 나오고 이상하게 냄새도 줄었고요. 요즘은 친구들한테도 그 가글법 알려주고 있어요. 6개월 후 그녀는 치과 진료 후 충치가 하나도 없다는 말을 듣고 크게 놀랐다. 그리고 말한다. 내가 이 나이에 다시 미소 지을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세 번째는 영식 할아버지. 만성 비염으로 늘 코가 막혀 있었고 밤이면 코를 골아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고개를 숙이던 분이었다. 아침이면 머리가 무겁고 숨이 불편해 자주 병원을 찾았다. 박사는 그에게 외출 후나 자기 전 따뜻한 소금물로 목과 입을 충분히 헹굴 것을 추천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습관으로 이런 증상이 나아질까 싶었지만 그는 묵묵히 실천했다. 그리고 2달이 지난 어느 날 그는 박사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 요즘은 숨 쉬는 게 훨씬 편해요. 밤에 아내가 깨우는 일도 없고요.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맑아요. 그의 얼굴엔 오랜만에 여유로운 미소가 피어 있었다. 박사는 이 3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했다. 그들은 모두 처음엔 의심했고 어떤 이들은 게을렀고 어떤 이는 방법을 틀리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엔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조정하고
꾸준히 실천하면서 변화를 경험했다는 것이다. 의학이란 때때로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라 여겨지지만 사실은 생활 속에서 얼마나 실천 가능한가가 더 중요할지도 모른다. 그는 생각했다. 건강은 정보보다 습관이다. 그날 밤 박사는 조용히 자신의 작은 방에서 종이에 문장을 하나 적었다. 잃어버린 목소리, 다시 웃게 되는 얼굴, 가볍게 숨쉬는 순간 모두 소금물 한 잔에서 시작되었다. 김준석 박사는 89세. 오랜 세월 동안 의사로 살며 수많은 병을 보고 진단하고 치료해왔다. 그런데 지금 그는 자신이 그동안 놓쳐왔던 가장 중요한 치료를 발견한 듯한 기분이었다. 그건 바로 습관이라는 이름의 처방전이었다. 그는 더 이상 환자를 병원으로 불러들이는 대신 마을회관에서 어르신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는 시간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차를 따르다 말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여러분, 소금물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어르신들은 익숙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그거요, 우린 다 하고 있어요 하며 웃었다. 하지만 박사는 오늘은 조금 더 과학적인 이야기로 접근해 보기로 했다. 소금물은 단순히 입안을 헹구는 것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몸의 체액, 눈물, 땀, 혈액에는 소금이 포함되어 있지요. 소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그런데 이 소금물을 이용해 가글을 하면 입안의 박테리아를 씻어내고 염증을 줄이며 심지어 충치균이 살아가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그의 설명은 어렵지 않았고 어르신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박사는 곧 실천적인 방법을 하나씩 소개하기 시작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소금 반 티스푼. 너무 많으면 자극적이고 너무 적으면 효과가 약하지요. 하루에 한두 번, 특히 식후 30분 이내나 외출 후에 하면 좋습니다. 누군가는 물었다. 선생님, 고혈압 있는데 괜찮을까요? 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금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헹구고 뱉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더 안전하게 하시려면 전나트륨 소금이나 히말라야 소금을 쓰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는 조금 더 개인화된 비법을 전하기 시작했다. 목이 자주 아프신 분은 따뜻한 소금물에 생강즙을 한 방울 떨어뜨려 보세요. 강력한 항염 효과가 있어 목 통증에 아주 좋습니다. 식사 후 충치가 걱정되시는 분은 소금물에 베이킹 소다를 아주 조금, 칼끝만큼 넣어서 가글 해보세요. 그리고 감기 기운이 있을 때는 프로폴리스를 한 방울 섞으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박사는 단순한 생활 지혜를 맞춤형 건강 습관으로 발전시켜 나갔다. 처음엔 몇몇 어르신들만 실천하더니 어느새 마을 전체에 퍼지게 되었다. 심지어 박사의 손녀도 영상통화를 통해 그 방법을 배우고 있었다. 할아버지, 저도 해봤어요. 입이 상쾌해졌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박사는 자신의 인생 후반부가 이렇게 누군가의 건강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보람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흰 가운을 입지 않는다. 대신 모자와 조끼를 걸치고 마을길을 천천히 걷는다. 누군가 물으면 그는 웃으며 대답한다. 이젠 병을 고치는 사람이 아니라 습관을 나누는 사람이지요. 김준석 박사는 개입사의 마을에서의 생활이 어느덧 일상이 된 것을 느꼈다. 서울의 높은 빌딩과 바쁜 병원 스케줄은 이제 아득한 과거처럼 느껴졌다. 대신 이곳에서는 새벽마다 들리는 닭 울음소리, 마을 회관에서 들려오는 된장국 끓는 소리, 그리고 사람들 입에서 오가는 정겨운 안부 인사가 그의 하루를 채웠다. 그는 더 이상 진료실에 앉아 환자들을 기다리는 의사가 아니었다. 이제 그는 사람들과 차를 마시며 함께 걷고
함께 웃고 조용히 건강 이야기를 꺼내는 노인이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이곳에서 더 많은 치유를 느끼고 있었다. 진료실에서 수많은 약을 처방하며 보냈던 시간보다 누군가에게 소금물 각을 한번 해보세요라고 권하며 얻는 변화가 더 깊고 진하게 다가왔다. 그는 진심으로 믿게 되었다. 건강이란 건 거창한 것이 아니며 매일매일 쌓이는 작고 단순한 실천의 결과라는 것을. 그래서 그는 하루는 결심했다. 지금껏 보고 듣고 느낀 소금물의 힘을 정리해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생활 습관으로 남겨야겠다고. 그는 작은 메모장 한 장에 이렇게 적기 시작했다.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소금 반 티스푼, 너무 짜지 않도록, 너무 싱겁지도 않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번, 외출해서 돌아왔을 때 한 번, 식사 후 30분 이내에 한 번, 자기 전 따뜻하게 한 번. 하루 두세 회면 충분하다. 목이 아플 땐 생강즙을 한 방울 떨어뜨리고, 단 것을 먹은 날엔 베이킹소다를 아주 조금만, 감기 기운이 느껴질 땐 프로폴리스를 조심스럽게 섞어보자. 삼키지 말고 충분히 헹군 뒤 뱉을 것. 가글 후 30분은 음식을 삼가지. 단 한 번이 아닌 매일의 반복이 중요하다. 습관은 몸을 바꾸고 마음까지 맑게 한다. 이 글을 쓰며 그는 마치 수십 년의 진료를 다시 정리하는 기분이 들었다. 그동안은 진단과 처방이 전부였지만 이제 그는 삶을 다독이는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다. 하루는 마을의 한 소년이 그에게 물었다. 할아버지, 진짜 소금물로 병에 안 걸려요. 그는 아이의 두 어깨를 가볍게 감싸며 웃었다. 병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단다. 하지만 우리 몸이 병을 이겨낼 힘을 기르는 건 아주 작은 실천에서 시작돼. 그게 바로 이 소금물 한 잔이야.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 순간 박사는 마음 깊이 따뜻한 울림을 느꼈다. 그렇게 그는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점점 더 소중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 자신이 남길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유산은 돈도 명예도 아니라 누군가가 따라할 수 있는 좋은 습관이라는 것을. 그는 더 이상 병원을 떠나며 아쉬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지금의 매일이 진짜 의료의 완성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조용한 방 안에서 노트북을 켜고 일기를 썼다. 나는 평생을 의사로 살아왔지만 결국 가장 강한 의학은 자기 자신을 아끼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비싼 약보다, 복잡한 치료보다 중요한 건 오늘도 나를 돌보겠다는 진심 어린 태도였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게 도와주는 건 거창한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이었다. 따뜻한 물 한 잔, 소금 한 줌, 그리고 하루 3분의 시간. 그는 그 문장을 쓰며 잠시 눈을 감았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느릿하게 나무잎을 흔들고 있었고 그의 숨결은 고요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생각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누군가가 있다면 오늘 하루 딱 한 번이라도 실천해 보기를 바란다. 오늘 한 잔, 내일 한 잔. 그러다 보면 몸이 먼저 달라졌음을 느낄 것이다. 건강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반복되는 좋은 선택의 결과다. 그리고 그 시작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을지 모른다. 당신 부엌 한켠에 놓인 작은 소금통처럼